안녕하세요. 건강매거진 2부의 장정훈입니다. 대한민국 성인의 약 12%는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재적인 환자 수는 그보다 더 많은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당뇨병과 각종 합병증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를 방지하고 또 없애기 위해서 아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많이 주세요. 02-6676-0114번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도움 말씀 주실 분,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봉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요즘 당뇨병 환자 정말 많습니다. 10명 중에 또 3명은 본인이 당뇨병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빨리 조금 눈치를 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이 위험도를 좀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네, 당뇨병은 이제 혈당이 높아지는 병이니까 네. 아주 그 공복 혈당치도 높아지는지, 식후 혈당이 높아지는지를 검사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공복이 100 이상이고 식후가 보통 이제 200 이상 되면 당뇨병으로 생각할 수 있죠. 네네. 그리고 유발 검사를 하고요. 네. 경구용 포상 검사 해가지고 빨리 알아내는 게 중요하죠. 네, 이 위험도를 좀 빨리 판단하는 게 또 치료의 가장 큰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당뇨병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흔한 만큼 가벼운 질환이다, 또 발병하면 낫지 않는 병이다,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떤 게 좀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제일 당뇨 환자들은 이제 아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절망시키는 거예요. 당뇨병은 합병증이 많이 오고 낫지 않는다는 네, 그렇죠. 것 같아요. 또 네, 그리고 네. 당뇨병이 하도 많으니까 뭐 흔하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뇨병의 특징이 그렇죠. 흔하긴 하지만은 네. 서서히 망가지니까 흔한 거죠. 이게 합병증이 오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의학이 발전해서 당뇨병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치료하는 사례를 보면은요, 이 환자는 이전에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네. 8년 동안 사용했었는데, 이렇게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다니면서 안 낫다는 얘기입니다. 먹냐 먹고선요. 그래서 올 적에 당화혈소가 8.3인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합병증 왔죠. 그 눈과 말초, 신경, 콩팥에 당뇨 합병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새로운 치료 방법인 인시퍼브 치료 방법 바꾼 다음에 당화혈소가 정상화됐고 또 췌장 기능도 보면은 처음 입원할 적에는 인슐린이 조금밖에 몸에서 생산하지 못했는데 펌프를 뗐어요. 네. 떼고 나서 완치가 됐죠. 완치가 됐다 치료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췌장 기능도 증가했고 인슐린 양도 처음에는 73단위까지 하다가 이제 2년 후에는 기도 뛰고 완전히 나아서 완치가 된 사례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그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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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인슐린 펌프를 이용한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합병증에 대한 걱정이 없이 좀 증상이 완화가 된 것 같아요, 선생님. 네네. 네. 합병도 없어지고 또 한 거는 이제 치료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네. 회복해서 병원에 안 와도 되는 완치가 된 경우죠. 네. 이런 경우도 여러 명 있습니다. 네. 자, 당뇨병의 원인은 어디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네. 환자들이 고생하는 것이 당뇨병 원인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뇨병 원인을 잘하면 환자 자신이 자기가 의사가 돼서 치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이제 첫째, 뭐가 잘못됐냐, 정상에 비해서 뭐가 잘못됐냐는 걸 아셔야 되는데, 네. 정상인의 경우에는 음식을 먹은 것이 몸에서 힘이 되고 살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소화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위에서 장에서. 그러면은 음식이 소화돼 가지고 포도당으로 바뀌게 된 것이, 포도당은 작은 물질이니까 피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혈당치입니다. 근데 이 포도당이 바로 우리 몸의 연료거든요. 네. 영양이에요. 열량 또 영양. 이것이 우리 몸에서 이용당하려면 피 속에 떠 있는 우리 세포가 이용당하려면 췌장에 나오는 인슐린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 인슐린이 바로 작용에 의해서 동화작용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 영양분이 우리 살 속으로 들어가서 힘이 되고 살이 돼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정상입니다. 네. 그런데 당뇨병은 뭐가 잘못됐냐면은 다른 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음식에 관계도 없고요. 결국은 췌장이 망가졌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췌장에서 망가져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까 결국 문제가 생긴 거죠. 피 속에 들어온 포도당, 음식이 밖에 들어온 포도당이 우리 몸속에 사용 못하니까 피 속의 포도당이 높아져 고혈당이 돼요. 고혈당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세포는 에너지가 안 들어가니까 힘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합병증, 우리 몸에 이렇게 영양실조 그러니까 짜부러지는 그런 병이죠. 합병증 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뇨병 원인이 뭔가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 정상인의 경우에는 정상 췌장처럼 인슐린 만든 세포가 가운데 동그랗게 달처럼 떠 있죠. 네. 그건 인슐린 만든 세포, 그 근처는 췌장액, 그러니까 소화액을 만든 세포인데 정상은 저런데 당뇨병 환자의 췌장을 보면은 그 인슐린 만든 세포들이 다 망가져 있어요. 바로 요것이 가장 요것이 가장 유일한 잘못이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바로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 생기는 병이라는 것을 원인을 잘 아시면은 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사실은 이 당뇨병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식이요법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또 약을 좀 먹는 게 일반적인 치료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 처음 드신 분들은 좀 놀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때까지 이제 약을 많이 써왔어요. 약은 이제 췌장을 자극하는 건데 약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네. 혈당은 어느 정도 떨어지지만은 췌장을 자극해 췌장 기능이 결국 계속해서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UKPDS라고 세계적인 논문집에 있는 건데 보면은 먹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췌장 기능이 매년마다 조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군요. 점점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먹다 두 알을 먹고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슐린이 적게 췌장이 점점 많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병이 나빠져가지고 혈당치가 올라가는데 혈당치를 나타내는 걸 당화혈색소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당화혈색소요? 네, 3, 4개월 혈당치 평균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이 7%부터 뭐 3년이고 12년이 지나면 계속 올라가죠. 그 밑에 6% 떨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먹약을 먹으면은 이 당뇨병이 낫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먹는 약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췌장 자체를 회복시키는 치료는 없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먹는 약을 여러 종류를 한다 할지라도 이 당화혈색소, 그러니까 혈당치가 적어도 한 3% 떨어져야 되는데 네. 거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아마 이 전해 치료 방법으로는 네. 먹약을 먹고 그래도 당뇨병이 낫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점점 양이 늘고 합병증이 오는 걸 자기가 알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음식 양까지 주게 되면은 영양제가 더 와서 식이요법이 너무 줄으면 더 식가 더 나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네네. 네. 자, 그러면 기존의 치료를 좀 어느 정도 보완시킨 그런 치료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인슐린 펌프 치료법 저희가 원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원리는요, 제가요, 눈이 좀 나쁜데요. 네. 안경 벗으면 잘 안 보여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병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병이 원인이 뭔가 봤더니 눈에 있는 수정체가 굴절률이 두꺼워져가지고 초점거리가 짧아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외부에다가 안경을 껴가지고 초점거리를 맞춰주니까 정상과 똑같이 사는 거죠. 네. 이 당뇨병도 원인을 보니까 췌장이 망가졌으니까 췌장과 똑같은 기계는 인공장계, 인공췌장계예요. 그걸 달면은 안경 그것처럼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인공췌장계 원리입니다. 인슐린펌프요. 그래서 인슐린펌프는 다른 치료와는 다르게요. 같은 이제 인슐린 주사 맞는 방법도 있어요. 아까 먹약이죠. 먹약은 네. 점점 나빠져요. 그것도 인슐린이 나오는 것이 식사 때마다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식간에 떨어지고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사이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3번 크게 있는데 주사 맞고 이렇게 하루에 한두 번 맞는 경우에는 그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네. 약제제가 장시간 인슐린이 줄어서 그래서 저혈당, 고혈당 오게 되죠. 그러나 인슐린펌프 치료는 이때 빨간 거가 이제 당뇨병 상태고 그걸 갖다가 지금 녹색처럼 네.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기계. 네. 그것이 공급해주는 기계가 인슐린펌프 혹은 또 인공췌장기라는 기계입니다. 예, 이런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되죠. 실제로 이런 치료를 했을 적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면요. 뭐 이런 예는 많습니다만은 작년도 8월 달에 네. 미국의 아이다호 주가 여기 있잖아요. 거기에 이 시에라 샌더슨 양이 미스 아이다호 1등이 됐는데 네. 이 환자는 당뇨병 환자인데
허리에 인신 펌프를 달고 있어요. 달고 나서 비키니 차림으로 나가서 네. 1등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뭐 1999년 미스 전 아메리카도 니콜 존슨장도 그랬고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해지고 아주 체력도 좋아지고 이뻐지고 그러니까 건강해진다는 걸 증명이 돼 있죠. 그게 여러 가지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슐린 펌프 실제 치료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자, 사실 이 치료법이 상당히 복잡할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간단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치료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당뇨병의 원인을 연구하는 그 의사나 학자나 또 당뇨병 치료하는 의사로서는 환자가 건강하기를 굉장히 바라죠. 그럼요. 예. 네. 근데 이제 인슐린 펌프는 조그만 한 55g밖에 안 되고 아주 그 달걀 누르는 것 같은 조그만 기계고 외부에 다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계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럽 당뇨병 학회에 우리가 발표한 건데요. 2010년이군요. 유럽 당뇨병 발표한 걸 보면은 인슐린 펌프를 달았더니 아까 먹약 먹을 때는 췌장 기능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네. 근데 인슐린 펌프 달면 췌장 기능이 회복하고 또 이쪽 전에 약을 먹을 적에는 당화 혈색수가 점점 올라갔죠. 네. 거꾸로 당화 혈색수가 정상화돼 버렸어요. 4년 동안. 그래가지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 펌프 달면은 당뇨병 치료가 월등하게 췌장도 회복하고 혈당치도 정상화된다는 다 알려져 있고요. 이거는 UKPDS라고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DCCT라고 당뇨 조절 합병증 연구인데요.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입니다. 여러 29개 당뇨병 센터가 같이 한 건데 보면은 인슐린 주사 맞는 사람과 인슐린 펌프 맞는 사람을 보면은 초록색이 주사 맞는 사람이에요. 인슐린 네. 주사 맞는 사람은 혈당치 하루 종일 높죠. 200 이상이죠. 네. 근데 인슐린 펌프 단 사람은 150이하로 떨어졌어요. 아침 먹고 아침 식후, 점심 식후, 저녁 식후, 저녁. 그래서 당화혈색소 보면은 인슐린 펌프 바꾼 다음부터는 7% 떨어지고 인슐린 주사 맞는 사람은 9%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혈당 조절이 이제 잘 된다. 그래서 합병이 예방된다는 것을 전 세계 우리 그 당뇨학회 보고에서 우리가 당뇨 환자는 이제는 합병증 없이 살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희망을 갖기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이 연구 결과 보면은 아까 한쪽은 그러니까 옛날 치료죠. 지금도 쓰고 있는 치료, 인슐린 네. 주사 맞는 치료고 한쪽은 인슐린 펌프 치료였는데 그 두 비교 보니까 10년 후에 보니까 망막증이 63% 감소했고 신장합병증이 54% 인슐린 펌프 친 사람이 인슐린 주사 맞는 사람 감소했다는 겁니다. 신경합병도 60% 감소해서 야 이제 정말 당뇨 환자를 합병증 없이 정말 도와줄 수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희망찬 의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 효과를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요.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경과됐을 때 좀 정상 수치로 돌아온 것 같다라고 좀 효과를 느껴보실 수 있을까요? 인슐린 펌프 달면은 한 3일 되면 거의 정상 혈당치 되고, 혈당이 금방 되죠. 그리고 굉장히 뭐 일주일만 돼도 굉장히 자신감 있고, 그렇군요. 아까 우리가 먹은 것이 다 살로 들어가니까 힘세고 그냥 건강해지죠. 네. 그리고 이제 합병증은 이제 오랫동안 많이 이렇게 망가져 온 거니까 네. 그것이 많은 거도 그 일부는 펴지기 시작하니까. 뭐 눈이 많이 망가진 사람, 눈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요. 네네. 그런 사람 많이 대부분 좋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합병증도 좋아지고 또 그 합병증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은 네. 또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지겠죠. 바로 좋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당뇨병의 치료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요, 저희가 여러분의 궁금증 바로 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분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요, 지금 당뇨가 8년 됐어요. 네, 지금, 오래되셨네요. 예, 약을 2개씩, 전에는 조금씩 먹었는데 좀 많아져서 2알씩, 2번 먹어요. 그러니까 네. 약도 많이 늘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가 흔들리고요. 네. 또 힘이 많이 빠지고 몸무게가 지금 5kg씩이나 최근에 줄었어요. 네. 그리고 발도 감각이 더 없어진 것 같고 굉장히 건강이 많이 자신감이 떨어져요. 근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아, 많이 힘들어요. 혈당은 안 맞는데 몸무게는 네.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고생이 좀 많으십니다. 선생님 네, 상담을 네. 바로 해주시죠. 네네네. 굉장히 되게 이런 그 코스로 가는 경우들이 당뇨병 환자가 많죠. 많나요? 네, 많아요. 이 이유는 당뇨병의 가장 원인 되는 치료를 안 하고 먹는 약 먹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치료하는 경우니까 더 발전된 치료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의사들 중에서도 그럴 경우에는 아까처럼 혈당치 높아지면서 몸이 더 추적되니까 몸무게 빠지고 이도 빠지게 되고 눈도 나빠지고 이런 결정이 계속되죠. 그다음에 이제 작게 먹으니까 오히려 영양 실조가 가지고 더 나빠지고 그래서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치료 방법을 계속하면 계속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뇨병을 잘 알고 올바른 치료 방법을 환자들이 이렇게 선택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환자들이 똑똑해져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좀 더 근본적인 치료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당뇨병은 사실 이 고혈당 자체보다는 합병증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어떤 네. 합병증이 좀 나타날 수 있나요? 예. 네. 아까 말씀드린 당뇨병은 우리 온몸의 모든 세포들이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지니까 온몸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기관이 망가지면 우리가 더 잘 느낄 거예요. 그래서 오래되면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는데 그중 아주 그 비극적인 것이 다리를 이렇게 수술하게 절단하게 되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이게 족부 질환이 있으시군요. 교통사고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아, 네. 훨씬 더 많이 그 절단 수술하게 돼 당뇨병 때 그거는 네, 이제 네. 계속적인 작게 먹는 거 그다음에 먹약으로 췌장 기능을 점점 없어지니까 인슐린 부족하게 동화종이 점점 떨어지니까 세포가 점점 죽고 그다음에 신경도 마찬가지로 신경도 죽고 혈관도 동맥관에 와서 혈액순환 안 되고 또 우리 몸에 영양 실조가 오니까 에너지 부족하니까 면역 체계도 떨어져 가지고 균이 잘 살고 그래 가지고 조금 뭐 상처가 났어도 급기야는 크게 그게 고름이 잡혀가지고 절단 안 하면 폐혈증을 죽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굉장히 저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미리미리 그 좋은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눈에는 아주 얇은 혈관이 있고 망막세포들이 있는데 시신경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당뇨병으로 영양 실조가 오고 혈당 높아진 거 그러면은 이게 망가져서 망막증이 와가지고 후청성 실매의 가장 큰 원인이죠. 처음부터 실매된 가지고 처음에는 눈이 좋았는데 나중에 된 경우에 거의 가장 큰 원인이 후청성 실매입니다. 지금 저 사진처럼 망막이 정상일처럼 이렇게 잘 보이다가도 점점 망막 일부가 이제 파괴되니까 혈관이 막혀서 없어서 장님되는 일이 상당히 많아서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정말 네네네. 정말 불쌍해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망막도 혈관인데 또 신장의 혈관도 같이 모세혈관 같이 망가져가지고 신장 기능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투석하게 되죠. 만성 신부전이 오게 되고 숨차고 신장 이식이나 혈액 투석해서 혈액 투석의 70% 이상이 당뇨병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몸을 많이 나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사실 온몸이 오게 되니까요. 아까 망막증, 그다음에 동맥경화 때 중풍이 오게 되고 네. 이가 빠져서 치주질환 오게 되고 신경합병증, 신경이 다 망가지잖아요. 심장도 혈관이 나빠지니까 협심증이 오게 되고 심근경색이 오게 되고 아까 신장합병증, 발기부전, 족구병, 그러니까 온몸이 이렇게 짜부러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저는 합병증. 그게 심해지면 우리가 합병증 얘기 부르는 거죠. 네. 다 올 수 있습니다. 네. 합병증들 막상 또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무섭네요. 네, 그렇죠. 자, 당뇨병은 여러분 알아야 낫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좀 당뇨병을 같이 한번 치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주세요. 02-6676-0114번입니다. 바로 또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당뇨를 앓은 지가 꽤 됐는데, 네. 그 음식을 가지고 많은 치료를 해봐도 그게 되지를 않아요. 네네. 그런데, 눈이 자꾸만 흐려져요. 네. 눈이 흐려지고, 기운이 없고,
필요해요. 네. 네. 네,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에너지 부족 상태죠. 그러니까 이 영양이 우리 몸에 영양 실조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당뇨병을 단지 혈당이 높아지는 병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있지만은 더 중요한 원인은 세포에서 들어가는 에너지가 적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합병증 오는 건데 지금 이런 말씀하는 것이 이제 그 기존의 치료로 하고 있을 적에는 올 수가 있죠. 특히 우리 같이 당뇨병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학자를 볼 적에는 당뇨병은 음식의 종류나 음식의 양과는 관계없는 병이거든요. 원인은 소화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췌장에서 동화장의 문제니까 이걸 고쳐야 되는데 혈당치만 떨어지면 당뇨병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있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혈당 떨어뜨리다가 작게 먹으면은 몸이 더 나빠지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세포 속에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가냐가 더 중요한 거고 지금 선생 하신 말씀은 일반적으로 당뇨병을 잘못 알고 치료했을 적에 가는 코스예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그런 코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궁금한 점 예. 해결되셨나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선생님께 맞는 치료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당뇨병으로 뭐 얼마나 고생을 좀 하셨나요? 지금 한 20년 됐는데. 아, 네. 자, 어떻게 좀 치료를 해보셨나요, 선생님? 지금 그냥 그 병원에서 지어준 약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네. 네. 현재는 어떤 게 가장 불편하세요? 지금 특별히 불편한 거 없는데 가끔 보면 혈당이 그 150도 나가고 130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오. 네. 네, 선생님 바로 좀 대화를 나눠보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저 췌장 기능이 뭐 갑자기 망가지지 않고 천천히 망가지니까 어느 한도까지 망가질 때까지는 일상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한 정도까지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먹약 먹고 그래도 좀 되는데요. 그러나 정말 우리 췌장을 보호하고 췌장이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계속 망가지고 있으면은 급기야는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망가지고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먹약 먹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살려면 아주 생명 있게 아주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그렇죠. 조금 떨어진 상태로 살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것이 어느 한계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인슐린 양이 1 정도가 있는데 사실 처음에 췌장은 한 10까지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1까지 떨어질까지가 한 10년, 20년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많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시작은 처음부터 했으니까 이제 이런 프로를 통해서 잘 알아가지고 올바른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왜 병원에서는 이제 여러 종류 치료를 하니까요. 여러 종류 치료하니까 그걸 잘 고르셔야 될 겁니다. 꾸준히 하거든요. 예. 운동도 에너지가 들어가지 운동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운동 선수도 당뇨병 많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자신이 당뇨병 원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운동하면 혈당은 떨어지지만 네. 진단을 받고 좀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만나 뵙고. 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방송 중이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방송 끝나고 저희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추후에 상담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상담이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가 또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뇨로 좀 많이 고생을 하셨나요? 아니, 그게 네. 아니고요. 네네. 당뇨라는 진단은 안 받았거든요. 네. 안 받고 제가 이제 혈당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혈당기를 사다가 체크도 해보고 이랬는데 네네. 그 혈당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마음에 들 때도 있고 그랬는데 그 문제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불편한 거는 뭐냐면 체중이 자꾸 줄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선생님 나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아마 소화도 안 되고 이러는 거 봐서 저도 이제 췌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제 좀 나도 이 병을 이렇게 이제 저 고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뇨병이 아닌지 잘 모르시는군요. 네, 아직은 뭐 정확한 진단을 받은 상태가 잘 아는 아니시고요. 거니까 네. 또 뭐 몸무게 준다 그래서 꼭 당뇨병은 아니니까요. 다른 병도 소화가 있으니까. 안 되고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면은 췌장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좀 관련이 있지만 자세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그랬잖아요, 선생님 있잖아요. 네. 저기 가을인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내분비 내과 가서 이제 그 당뇨에 관한 거를 이제 세밀하게 뭐 피를 해갖고 뭐 3개월 이렇게 근데 그 당화혈색소를 봤다는 얘기였군요. 네. 그래 그 결과를 나왔는데 그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당뇨에는 전혀 연관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한 말씀하시는데. 가지는 너무 작게 먹거나 소화가 안 되면 혈당은 떨어지는 거니까 힘이 없겠죠. 예. 그래서 당뇨병은 근데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는 게 당뇨병이니까. 글쎄 지금 좀 더 자세한 상담도 필요하고 네. 검사도 필요하겠습니다. 어머님이 네. 일단은 너무 걱정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 병원을 방문하셔서 좀 정밀적인 검사를 한번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기존의 치료법을 많이 더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인슐린 펌프 치료는 기존 치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또 해볼까요, 선생님? 네. 그래요. 그래서 저 기존의 치료는 아까도 우리 여자분이 말씀했지만은 하나를 먹다 두 알, 또 두 알을 두 번씩 먹고 양이 점점 증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기존 치료 방법은 가장 약한 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이 강도가 심해져요. 네. 반 알 먹다가 한 알 먹다가 두 알 먹다가 세 알, 네 알 먹다가 네, 약을 점점 늘리더라고요. 점점 늘어져요. 약봉도 좀 커지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결국 결국은 이제 췌장이 점점 이제 1년에 4% 망가지니까 어느 데면은 밖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데 주사를 맞으면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인슐린 공급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맞을 때마다 같은 양이라 할지라도 같은 부위에도 플러스 50%, 마이너스 50%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혈당, 고혈당이 돼가지고 결국은 환자를 점점 영양실조해가지고 사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기존의 치료 방법이 합병증이 많이 오죠. 전부 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환자들은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러나 인슐린펌프 치료 방법은 원인적 치료이기 때문에 점점 혈당 조절 능력이 이제 회복되니까 췌장 능력이니까 치료 양을 줄여가다가 중단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슐린 들어가는 양이 외부 췌장에 들어가는 양이 인슐린이 점점 줄어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아까 세계학회 보고한 것처럼 자기 췌장에서 만드는 인슐린 양이 점점 증가하니까 거꾸로 외부 췌장에 들어가지고 그거는 어느 한계까지 췌장 회복시키면은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인슐린 제대로 떨어지니까 완치도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도 완치된 환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인슐린 펌프 유니트만 우리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보고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인슐린 펌프를 이용한 치료 사례 중에서 저희가 또 예후가 좋은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사례인가요, 선생님? 네. 뭐 많은 환자들이 치료하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뭐 국내만 해도 뭐 수만 명 이상이니까요. 그런데 이 환자도 보면은 20년 동안 당뇨 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복용했어요. 그러니까 신장. 제가 20년 동안 당약을 복용하면요, 1년에 4% 망가지니까 80%가 췌장이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온몸의 에너지를 세포를 이렇게 서포트할 수가 없죠. 보장을. 그러니까 신장 합병증 왔죠. 네. 그리고 뭐 다른 합병도 많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시다가 얘기를 듣고 인슐린펌프 치료를 3년 후에는 증상이 완화됐어요. 그래서 처음 보면은 이 환자도 한 3년 만에 인슐린펌프를 떼는데도 당화혈색소가 6.2, 5.7% 유지되고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양을 보니까요, 이번 시에는 거의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치료하니까 췌장이 조금씩 회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년 반 후에는 굉장히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한 3, 4년 되니까 인슐린펌프 떼고 나서 4년 후에 보니까 거의 정상 회복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슐린 양도 처음에는 52단위 넣다가 이것이 그러니까 인슐린 이 주사 맞는 경우에는 점점 증가해요. 환자들이 점점 증가하는데 이 경우에는 52양이 조금씩 줄여가지고 3년 후에는 제로까지 떨어졌는데도 췌장 회복했으니까 식사를 정상을 먹어도 혈당이 정상화되고 그래서 완치됐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 환자고요. 그 외에도 다른 환자도 이분은요. 이분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잘 아는데요. 이 사람은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그런가요?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슐린 주사 맞고 약 먹다가 안 되니까 우리한테 와서 인슐린 펌프를 달고 이전까지 주사 맞고 할 때 상당히 만성 피로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인슐린 주사 맞았잖아요. 네. 사연 맞고 했는데 점점 나빠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좋은 치료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슐린 펌프로 바꾼 다음에 완전히 증상 완화됐다는 뜻이 뭐냐면 췌장이 회복해가지고 기계도 뗐는데 혈당이 정상화 있고 지금도 환자 잘 보고 계십니다. 네. 건강해서. 네, 그럼 환자분이시죠. 네. 네.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초기에 치료할수록 효과가 좀 빠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럼요. 선생님? 그럼요. 네.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를 네. 빨리 없애는 게 좋지 않아요? 네. 또 나빠지기 전에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당뇨병도 보통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문제가 있으면은 빨리 문제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서 빨리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2003년도 세계 당뇨병 학회지에 실린 건데요. 보면은 1년 이내에 온 사람, 당뇨병이 걸리고 나서 얼마 안 됐죠. 1년 이내에 온 사람이 먹는 약도 먹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사람이 인슐린 펌프로 바꿨어요. 바꾸고 나서 1년 후에 그 사람이 지금 보니까 한 22명 되나요? 22명 중에 얼마큼이나 치료 안 하는 상태로 바뀌었느냐. 네. 완치가 되냐 봤더니 14명이 완치가 됐어요. 68% 정도 됐죠. 근데 2년, 5년 동안, 오랫동안 2년부터 5년 동안 계속 먹다가 나중에 늦게 온 사람은 약 반수 정도. 6년, 10년 사이는 한 3분의 1, 10년, 15년은 20% 정도가. 늦을수록 점점 줄어드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은 먹은 약을 많이 먹었다는 것은 췌장을 점점 더 많이 망가뜨렸다는 거, 오랫동안. 네네. 그러니까 거기부터 그 피해로부터 회복하려면은 빨리 회복 안 하겠죠. 그래서 초기 때 하는 것이 훨씬 빨리 회복할 수가 있고 나을 수가 있다는 건데 이번에 2012년, 2년 전에 미국 당뇨병 학회 2월에 발표한 우리 결과를 보면은요. 저 맨 꼭대기 이게 췌장의 기능입니다. 네. 이쪽이 췌장 기능인데 보면은 1년 이내에 온 사람의 경우에는 췌장 기능이요. 급격히 회복하죠. 그런데 그렇네요. 같은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같은 인슐린 펌프 치료했는데 그런데 10년 이상, 몇몇 10년 이상 된 사람은 같은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 완만하게. 완만하게 그걸 회복 안 하죠. 그 중간은 중간이고 1년, 5년, 5년, 10년. 그래서 이거 볼 적에도 인슐린 펌프 치료는 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말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기는 거의 다 망가진다 하자는 얘기인데 초기 때 하게 되면은 회복을 해버려서 인생이 바뀌는 거죠. 완치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지금 1년, 2년 사람은 거의 다 완치되니까요.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는 말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먹는 약을 먹다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처음부터 치료하면은 훨씬 좋죠. 먹는 약은 점점 합병증 예방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네. 합병 예방된 인슐린 치료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네. 자, 초기에 좀 발견을 하시고 빠른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실제 사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사례인가요, 교수님? 네, 이 환자는 아주 초기 때. 초기 때? 예, 당뇨 어떤 6개월만 당약을 먹다가 와서 치료했어요. 네. 그래서 2년 후가 되니까 당화혈색도 정상화되고 췌장 기능도 계속 증가하잖아요. 5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가 500kcal 밥을 줬을 적에 5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나왔는데 2시간에 6, 7.5 이렇게 증가한 걸 봐서 초기 때 하면은 쉽게 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환자도 20년 동안 먹는 약을 먹었고, 이 환자도 결국은 다 낫게 되는데, 이 환자를 보십시오. 3년 동안이나 치료해야만이 낫는 거죠. 네. 초기 때는 되게 1년 이내 낫지만은. 네, 좀 오래 걸리겠네요. 오래 더 치료 회복시키는데, 천천히 회복시키는데, 오래 걸리게 되죠. 그 외에도 뭐, 눈 나쁜 사람 좋아지고, 뭐 그런 얘기들이야 뭐, 우리가 많이들, 아까 전 세계 당뇨 패키지 발표된 대로 인슐린 펌프 달면은 합병증 예방할 수 있다. 그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당뇨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당뇨병을 정말 잘 치료하는 사람들은 인슐린 펌프 치료해서 당뇨 합병증 않게 하는 선생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뇨병의 치료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를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당뇨병으로 좀 고생을 하셨나요? 어떠신가요?
예, 제가 64살인데요. 네네. 지금 눈까지 지금 망막진까지 좀 돼 있습니다. 네네. 주사까지 다 맞고 약 먹고 그러는데도 한 20년 됐어요. 아, 네. 오래되셨네요. 그런데도 혈당이 어떤 때는 밥을 안 먹을 때면 아침에 밥 안 먹을 때면 혈당이 좀 한 150이 되는데 밥 먹고 나면 한 300이 넘어요. 그래갖고선 뭐 지금 눈이 시력이 지금 막 피가 올 정도로 해갖고 네네. 안과로 좀 갔다 오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래도 안 나네요. 네. 그럼 여러 가지 네. 치료법을 뭐 다 해보셨을 거예요. 20년 동안 고생을 하셨으니까요. 예, 예, 맞아요. 그게 참 슬픈 일이죠. 네. 아주 불행한 일이고. 꼭 그런 치료를 하면 꼭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법부 치료하는 것과 기존의 치료 방법을 비교해 보면은 인지법부 치료하는 것이 망막증을 예방된다는 건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걸 잘 모르셨는 모양이네요. 일찌감치 하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올바른 치료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망막세포도 살아나면서 회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요. 사실은 이 당뇨 치료는 환자가 의사가 돼야 되는데 의사가 되려면 당뇨병이 뭔지를 잘 알아야만이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차원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좀 더 똑똑해져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 20년 동안 당뇨병 치고 다녔지만은 선생님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많이 나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치료받는 것이 치료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치료를 받을 수만 있으면 받아야죠. 근데 이때까지 치료 받으셨잖아요. 예, 좋습니다.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고 있으면서도 계속 나빠진다면은 그 치료 방법 계속 받으면 더 나빠지겠죠.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요. 길을 잘못 들으면은 계속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길을 올바른 길로 좀 들어가야만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프로를 통해서 이런 좋은 치료 방법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시면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될 거예요. 네. 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나름대로 정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셨을 텐데 또 별다른 호전이 없어서 상당히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실 거예요. 특히 이제 혈당 올라간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음식량을 적게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합병증이 와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기존의 방법으로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시청자분 아무래도 더 다음 단계 치료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를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어떤 점이 또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64세인데요. 네. 당뇨가 지금 180에서 자꾸 왔다 갔다, 어느 때는 보면 150도 되고 180도 되고 하는데요. 네. 약을 자꾸 먹다 보니까, 여보세요? 네, 말씀하시죠. 예, 정세가 약을 먹다 보니까 어떻게 막 짜증이 나잖아요. 스트레스 계속 받는 건 사실이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당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당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도 안 먹고 막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 네, 참 그래. 어렵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그 어렵죠. 그게 어려운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당뇨병 원인적 치료, 인지법부 치료하면은 밥을 많이 잘 먹고 있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몸도 건강해지고 혈당치도 정상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 방법에 따라서 환자가 건강해지고 안 건강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 당뇨병 환자들은요, 계속해서 나빠지는 길을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니까 잘못 길을 들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냐면 세트 메뉴에 들어있다. 이게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점점 계속 맨 처음에는 스프 먹다가 점점 나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니까 참 이제 그런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국적으로요. 그러나 좋은 치료 방법도 있으니까 좋은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네. 환자가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똑똑히 아셔야 되는데 환자는요 권리를 갖고 있어요. 환자의 권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환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환자는 자기 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자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몸을 살리기 위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의사와 치료 방법을 선택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거 아시고 환자는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아시는데 지금 하도 이제 그 기존의 치료 방법 하고 있으니까 네. 상당히 많이 이제 나빠져서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만은 좋은 치료 방법 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가까운 전문 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시청자분께 맞는 또 다음 단계 치료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인슐린 펌프 치료법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당뇨도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네. 유형에 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다 치료가 가능할까요? 교수님 어떨까요? 그럼요. 네. 전 세계에 뭐 당뇨 유형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유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우리 몸에 꼭 우리 생명 현상에 필요한 건데 인슐린이 부족하면 당뇨병인데요. 네. 아주 많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명 현상이 상당히 급하게 나빠지니까 좀 구별해서 그건 1형이라 그러고 그래도 부족하긴 부족하지만 조금 남아 있으면 2형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1형과 2형의 당뇨 치료 구분은 단지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양적인 차이죠. 인슐린 양적이. 그래서 그렇군요. 그 부족한 것은 보태주고 정상적으로 생리적으로 보태주는 것이 인슐린 펌프 치료니까 인공체장 치료니까 양쪽 다 필요한 거죠. 예를 들자면은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서구 각국 스웨덴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제1형 유아형 당뇨병 환자의 90% 이상의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인슐린 주사 맞는 것보다 훨씬 더 합병증이 예방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아주 확실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눈 안 벌려고 콩팥 안 벌려 그렇게 하고 있죠. 제2형 당뇨병 환자도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먹약으로나 그런 방법은 전혀 나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치료 방법은 합병 예방되는데 알려져 있고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2형 당뇨병도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이 최근의 지견입니다. 전 네, 세계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사실 이 당뇨병은 발병하면 낫지 않는다는 인식이 참 지배적이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깰 수 있는 인슐린 펌프 치료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 치료가 당뇨병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저에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네. 이 치료는요, 먹는 약 치료나 인슐린 주사 치료나 운동요법과는 다른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당뇨병의 원인에 대한 치료죠. 그래서 환자가 당뇨병 되는 것이 이렇게 췌장이 노란 췌장이 망가졌으니까 췌장을 대신하는 기계를 외부에 달면은 우리 이제 제가 안경 벗어 안 보는 거죠. 안경 쓰면 보는 것처럼 완전히 정상화되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점은 인공췌장 인슐린 펌프가 췌장을 대신하니까 췌장이 우리 들어오는 에너지 양, 영양분을 우리 몸속으로 집어넣어서 건강하게 만드니까 췌장도 우리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공췌장에 닮은 췌장도 우리 세포니까 세포도 좋아져가지고 췌장이랑 회복시키니까 완치될 수 있고 또 합병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의 치료와 다른 점은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는 인슐린 주사는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되게 장시간 인슐린 쓰게 되니까 제가 큰 포물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사실 인슐린은 점심 식후에는 거의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 보면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네. 심한 저혈당이 올 수 있고 아침에는 식후에는 저 남색 보면요, 파란색 보면은 인슐린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네. 고혈당이 돼요. 그래서 고혈당과 저혈당이 되게 되는데 인슐린 펌프질은 우리 몸에 많은 인슐린과 똑같은 인슐린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로 공급해 주니까 아침 식사 때도 인슐린 정상과 똑같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패턴을 만드니까 이 생리적으로 주니까 음식을 잘 먹어도 다 동화돼서 혈당 정상화되고 또 몸도 건강해지고 합병이 예방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죠.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잘못된 걸 고치는 근본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인슐린 펌프 치료 원리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좀 더 볼게요. 교수님, 이번에 어떤 사례가 또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많은 환자들이 우리한테 하는데 이분도 이제 이 사람은 이제 5개월 동안 당뇨병을 복용하다가 왔는데 췌장 기능도 회복되고
인슐린 당할수록 정상화되고 인슐린량도 30 다니다가 5개월 만에 제로 떨어졌죠. 5개월 만에 기계 뜨고 다 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초기 치료를 했기 때문에 또 빨리 그럼 초기 치료했기 때문에 호전이 된 거죠. 그렇죠. 초기 치료하면은 뭐 1년 이내에 네네. 췌장이 다 회복시켜 가지고 뭐 먹는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다니는 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10년 동안 이거 먹은 사람이에요. 이분도 보면은 한 6개월 후에 자 회복해가지고 인슐린이 35 단위 들어가 이제 정상화되고 췌장 기능도 급격히 회복했습니다. 이저 췌장 기능 지수라는 건 우리 몸에 자기 췌장이 만드는 인슐린 양을 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부에서 인슐린 주니까 췌장 기능이 감소하니까 그런데 이 인슐린 펌프 치료는 인슐린 주사 치료와 영 다르게 인슐린 주사는 떨어뜨리지만 인슐린 펌프 치료는 자기 몸 췌장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봤습니다. 자,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를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니요, 저는요, 당뇨약 먹은 지 한 10년 좀 거의 다 돼가는데요. 네. 여지껏 그 당약을 먹고 있어요. 네. 먹고 있는데 오늘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 당이 수치가 안 떨어진다고 그 원장님께서 인슐린을 맞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혼자 개인적으로 침 맞는 게 무서워서 그냥 요번 한 3개월치만 그 처방대로 먹어보고 결정을 내리겠다 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약물 치료를 좀 조정을 해가면서 그래야 될 의사 건지. 선생님마다 그 생각이 좀 다르고 또 네네. 치료하는 원칙도 다 다르니까 자기 주치의가 하라는 말씀대로 뭐 할 수도 그렇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먹는 약을 처음에 조금 먹다가 지금 많이 먹고 있지 않아요? 점점 증가하지 않았어요? 지금 약이 엄청 많아요. 많아졌죠. 처음에 적게 먹다가 그죠? 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우리 몸이 나빠지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치료 방법이 이제 기존의 치료 방법도 있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더 좋은 치료 방법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그걸 잘 구별해서 자기 몸에 이익되는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당뇨병 우리 센터에 오게 되면은 우리는 인슐린 주사 약은 안 주죠. 예.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니까요. 예, 그래서 의사들마다 그 치료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선생님 잘 아셔야 될 거예요. 네. 자, 오늘 저희 상담을 참고하셔서 치료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뇨병 오늘 도움이 되는 치료법을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선생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예방을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예방한다는 것은 이제 또 두 가지인데요. 첫째 하나는 전체 인구의 25%가 당뇨병이에요. 네. 이렇게 흔한 병이 어디 있어요? 간교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아마 우리 일상생활에 당뇨병이 일으키는 요인이 상당히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런 요인이 뭘까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운동 부족하고 그다음에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우울하게 사는 거 이런 일들이 췌장의 기능을 많이 떨어뜨리고 우리 몸을 망가뜨려서 췌장 기능을 떨어뜨리게 만드니까 당뇨병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즐겁게 사시고 스트레스 느껴도 잘 극복하고 사시고 네. 웃으면서 사시고 네. 그러면은 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당뇨병 알아야 낫는다 최수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